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제가 부동산도 망해, 주식도 이제서야 본전을 찾았는데 유일하게 돈을 번 분야가 있어요. 제가 이거로 돈을 벌면서 알았어요. 나는 주식, 부동산 이런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두 발로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2018년에 제가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2,3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영업을 시작했고 2023년에 팔고 나오면서 6,800만 원을 받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권리금인데요. 제가 권리금으로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영업은 매출과 순수익만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영업을 한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아갈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내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권리금을 받게 될 건물주가 될 수도 있으니 이 권리금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권리금은 쉽게 말해서 자리나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도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을 내고 시작을 할지 권리금 없이 제가 발품 팔아서 인테리어며 집기며 시설이며 새롭게 시작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용을 따져보니까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잘만 찾으면 권리금을 내는 게 더 저렴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새로 차리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장사를 하면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야 금방 본전도 찾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은 영업이 잘 되는 곳을 인수하면 비싸고 잘 안 되는 곳을 인수하면 저렴하고 이런 구조예요. 저희 부부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1순위가 자리였어요. 권리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리만 좋으면 비용을 지불하고 시작하자 이거였어요. 저희는 자리만 보고 처음에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그렇게 원했던 자리가 나타났고 그 자리의 권리금이 6,500만 원이었어요. 권리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권리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을 때 1년 안에 이 비용을 뽑을 수 있으면 적정 가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6,500만 원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비용으로는 조금 비쌌지만 자리가 좋으니까 1년 안에 수익을 금방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무산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6,500만 원을 주고 시작했으면 1년 안에 권리금 뽑지도 못했을 것 같고 팔고 나올 때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새로운 자리를 알아봐야 되니까 또 다시 발품을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저희가 딱 원하는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못 내는 영업장을 찾는 거예요. 자리가 좋은데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인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곳이 노다지예요. 제 생각에는 자영업이 제일 중요한 건 자리예요. 자리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장사는 잘 안 되는 곳이니까 권리금이 2,500만 원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권리금이 정말 다르죠. 억대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고 정말 많은데 저희는 저렴하게 잘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인수했던 이 곳이 시설 권리금까지 쳐줄 정도로 인테리어가 좋지는 않아서 비용이 저렴했던 것도 있어요. 인수를 받으면서 셀프 인테리어도 같이 했어요. 그만큼 인테리어 비용도 아꼈으니까 돈을 벌고 시작을 한 거죠. 6,500만 원짜리를 처음에 계약하려다가 2,500만 원짜리를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자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거의 한 30개를 넘게 봤는데 자리를 많이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감이 있었어요. 그 2,500만 원이 자리에 비해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서 권리금을 200만 원을 더 깎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30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권리금은 무조건 깎아야 돼요. 한 2천만 원까지는 깎을 걸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권리금은 절대 비싸게 주고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발품을 계속 팔아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것도 가격을 알려면 계속 임장을 다녀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 아파트 임장으로 다닐 때는 가격 비교하고 이런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가게를 알아보러 다닐 때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더 맞는 거지.
저희는 2,300만 원 주고 시작했고 다행히 1년도 안 되어서 권리금 회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잘 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손익분기점이 넘었으니까 돈을 벌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제 막 권리금만 회수를 했을 뿐인데 바로 시련이 찾아왔죠. 이걸 생각해보면 6,500만 원 권리금 내고 시작했으면 진짜 피눈물 났겠죠. 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 코로나 때 모든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저희랑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벌어가는 것보다 저희의 수익이 더 낮은 거예요. 그분은 시급제여서 급여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분보다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영업도 못하고 시간은 많지. 그러다가 청약 공부를 하게 되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고 다주택자가 됐고 코로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지금 내 폐업까지 오게 됐네. 그렇게 2020년에 몇 달을 놀아버리고 망했구나. 언제 회복을 하려나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020년 하반기가 되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훨씬 늘었어요. 당시에 저랑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계에 계시던 사장님들이 못 버티고 헐값에 팔고 나가셨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사장이 바뀌니까 오히려 잘 됐다. 우린 조금 더 버텨보자. 열심히 버텼죠. 지난 1년 동안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매출이 확 늘더라고요. 그 회복세가 보이는 후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죠. 그래서 남편이랑 몇 년간 갈아 넣어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제 영업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2,3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는 이걸 그대로 회수해야지 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정말 투자금 명목으로 지불을 했고 나올 때 당연히 그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는 원래 시작할 때 2, 3년 정도만 운영을 하고 다시 팔고 여행하고 다시 창업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막 5년, 6년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중간에 문을 못 닫게 된 거예요. 코로나를 버티고 운영을 했더니 오히려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제 영업장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매출에 온 것 같았고 이제는 팔면 권리금을 원하는 만큼 받겠다 해서 매도를 결심을 했고 게다가 역전세도 터져버리니까 현금도 필요했고 저희가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는 시기적절하게 잘 팔았어요. 왜냐면 덕분에 역전세도 메꿨고 사업자 대출도 갚았고 그 비용 남겨서 지금 백수로 몇 달째 쉬고 있고 덕분에 다음 사업 아이템도 구상하고 있고 잘 됐죠. 솔직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기도 했어요. 모든 거래가 그래요. 파는 사람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고 사는 사람은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고 이건 그냥 진리예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목적이었고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도 저희 거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분이 나타나야 팔 수가 있어요. 마침 저희 거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과 비용이 맞는 분이 나타났고 그분이 아니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처음에 8천만 원에 내놨던 걸 6,700만 원까지 깎아서 판매를 했어요. 저희가 읽어놓은 시스템을 모두 인수하셨으면 8천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제 남편이 맡아서 하던 부분을 전부 인수하기는 힘드셔서 저희도 절충을 해드린 거죠. 그분도 저희 거 하던 거 이어받아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솔직히 팔고 나서 그분이 장사가 좀 잘 안 되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좋아요. 보통은 가게를 넘길 때 장사가 잘 안 돼서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가게를 팔아야 되니까 매출도 속이게 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중에 감정도 상하고 막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거래를 하다 보면. 근데 저희는 계속 잘 되는 가게를 팔았고 앞으로도 잘 될 일만 남은 가게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속일 이유도 없고 그분들도 저희 거 받아가서 그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서로 잘 된 거죠. 제가 권리금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그 다음 사업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알아보는 중이에요. 저는 바닥권리금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몇 달 전에 인천의 부평에 갔다가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 그런 게 궁금해서 부동산 들러서 가격이랑 물어봤는데 거기는 바닥권리금이 막 몇 억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는데 누가 거기를 몇 억씩이나 주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어차피 나올 때 받는 돈이니까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보장해줄 수 없는 말이에요. 바닥권리금을 줘야 시작할 수 있는 장사는 말리고 싶어요. 절대 낸 만큼 다시 받을 수 없는 돈이 바닥권리금인 것 같아요. 요새는 시설권리금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새로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멋지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장사가 잘 안 돼서 나올 때 그 인테리어 값이라도 건지려고 인테리어 들인 비용을 권리금으로 책정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가게가 잘 돼 있어도 매출이 안 나면 그 가게를 별로 사고 싶지 않아 해요. 자리가 좋은데 장사가 잘 안 되네? 근데 인테리어 좋네? 해서 인테리어만 보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무조건 권리금 후려치고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게의 가치를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게 넘길 때도 저희 가게는 인테리어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 있던 동종업계들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제일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권리금 제일 잘 받았어요. 매출이 잘 나고 그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가게를 팔 때 인테리어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테리어 삐까뻔쩍한데 손님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권리금 시스템을 잘 몰랐을 때는 저렇게 초기 비용을 다 투자하면 언제 다 회수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프랜차이즈도 하나 내려면 요새는 조그마한 프랜차이즈도 막 1억, 2억씩은 그냥 해요. 한참 백다방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백다방 조그만 거 차리는데 1억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1억을 벌려면 언제 이 비용을 다 회수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억을 들여서 창업을 하고 가게를 잘 운영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비록 부동산과 주식은 말아먹었지만 뭐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제 생에 200%의 수익률을 낸 건 이거밖에 없다. 200% 마이너스는 있어도 200% 수익률은 권리금 장사밖에 없었다. 자영업 고려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모두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